안녕하세요, 동물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그다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동물들 중에도 생각보다 위험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상을 보면 하나같이 온순할 것처럼 생겼지만 알고 보면 갖가지 이유로 위험한 동물들이 있어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침팬지는 감정 기복이 심하고 화가 나면 충격적일 정도로 잔인해진다고 하죠. 개미핥기에게는 비밀 무기가 있어 거대한 아나콘다마저도 때려 눕힐 수 있다고 합니다.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에서 볼 수 있는 바다표범들과 달리 얼룩무늬 물범은 범고래 다음 가는 최상위 포식자이며 귀여운 외모에 애교까지 많은 너구리 또한 특정 이유로 인해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체 왜 위험한 동물인 걸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침팬지는 영리하고 순해 보이는 인상과 달리 침팬지는 굉장히 공격성이 강한 위험한 동물 중 하나입니다. 사나울 것처럼 생긴 고릴라가 생각보다 호전적이지 않은 것과 달리 침팬지는 알고 보면 정말 무서운 동물인데요. 침팬지들은 무리를 지어 단체로 다른 무리에 쳐들어가 패싸움을 벌이는 일이 잦으며 이때 상당히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들은 우리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면서 하는 나쁜 짓들을 비슷하게 하면서 군인들이 적을 잡아서 정보를 캐내야 할 때 벌이는 일까지 벌이기까지 한다는데요. 특히 젊은 수컷들이 공격성이 강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싸움을 벌여 포로를 잡기도 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 범죄 영화의 악당들 뺨치는 수준인데다 나름의 규칙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침팬지는 우리 인간의 유전자와 약 90%에서 98% 일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침팬지의 행동이 곧 우리 인간이 벌이는 전쟁의 원류가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몸무게 45kg의 침팬지는 근력 운동의 한 종류인 데드리프트를 해서 272kg까지 들어올린 전적이 있는데요. 이들은 근섬유 한 개당 인간의 1.35배 수준의 힘을 낼 수 있으며 덩치에 비해 강한 힘을 가진 맹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길들여진 침팬지들은 똑똑하고 비교적 온순한 편이지만 언제 돌변할지 알 수 없는 야수들이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2009년 2월 미국에서는 한 여성이 이웃집에 살던 91kg이나 나갔던 침팬지의 공격으로 도저히 심의상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점은 이 침팬지가 사육사의 훈련을 받아왔던 개체이고 코카콜라 등의 광고에도 출연했던 침팬지였다는 것이었죠. 아나콘다를 때려눕히는 개미핥기. 다음으로 개미핥기는 이빨이 없는 온순해 보이는 외모에 먹는 먹이도 개미들이기에 그다지 위험한 동물이라는 생각은 하기 힘든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이들은 인간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무서운 동물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2010년 브라질 서부의 마투그로스 두술 주에서 한 75세 남성이 개미핥기에 의해 대퇴부 동맥을 크게 다쳐 출혈 과다로 숨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2년 8월 1일에도 브라질 북부 아마조나스주의 한 지역에서 47세 남성이 비슷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동물의 어디가 위험하다는 것일까요? 당시 그는 두 아들과 키우던 개를 데리고 사냥을 나선 상황이었는데요. 라이프를 사용했다가 자신의 개까지 위험에 빠질까 염려됐던 그는 사냥에 나이프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2m 크기의 개미핥기는 정광석화 같은 몸놀림으로 앞발에 날카로운 발톱을 휘둘러 남성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아들에 의해 개미핥기도 살아남지 못했지만 동맥을 크게 다친 남자 또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큰 개미핥기의 앞발톱은 칼날과도 같이 날카로운 데다 크기는 10cm에 이를 정도로 큽니다. 원래 이 앞발은 주로 단단한 개미집을 부수는 데 쓰이지만 맹수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때도 쓰이는데요. 앞다리의 힘도 세며 이 앞발톱으로 제규어와 퓨마, 아나콘다까지 이길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원래는 위협을 느껴도 반격하기보다는 도망치는 경우가 많지만 의외로 사나운 성질을 가진 만큼 이들을 궁지로 몰았다가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데다 멸종 위기의 동물로 밀렵이 금지되어 있으니 개미핥기들을 보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룩무늬 물범. 보통 대부분의 바다표범들은 북극곰 혹은 범고래와 같은 다른 포식자들보다 덜 공격적이라 알려져 있지만 이 동물만큼은 다릅니다. 덩치 큰 얼룩무늬 물범은 범고래 다음 가는 맹수로 남극의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인데요. 이들은 수컷이 3.2m에서 3.5m의 몸 길이를 가지며 무게는 약 500kg까지 나가는 거구들입니다. 암컷도 3m 정도의 큰 덩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가끔씩 4m나 되는 거대한 개체도 발견되는 무서운 바다표범 중 한 종류입니다. 또한 이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큰 이빨을 가지고 있으며 유선형의 몸으로 빠르게 물속을 가로지르는데요. 이들은 펭귄이나 다른 바다표범, 바다사자,
물개, 물범뿐만 아니라 어린 상어까지 공격해 잡아먹습니다. 이들이 항구 바닥에 올라와 잠자는 모습을 보면 세상 평온해 보이지만 아주 강한 동물인 만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인간도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간과의 접촉이 적은 편이고 딱히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들의 성격과 사냥 능력을 볼 때 사람을 공격하면 충분히 해치고도 남을 만한 힘이 있으며 간혹 실제로 사람을 공격한 사례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너구리는 식육목 갯가동물의 일종으로 예부터 민가에 먹을 것을 구하러 내려오는 일이 많았던 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에 유독 야생동물 중에서 인간과의 교류가 많은 동물인데요. 그래서인지 무슨 애완견처럼 사람을 보면 다가와서 가진 애교를 떨어 먹을 것을 받아가기도 합니다. 이 때문인지 애완동물로 너구리가 길러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한 대형마트의 동물병원에서 애완용 너구리 여러 마리를 데리고 온 사람을 봤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너구리들은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광견병 발병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동물로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대부분 직접 물어서 광견병을 옮기는 것은 아니고 개와 접촉해 병원균을 옮기는 매개체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아주 가끔은 사람을 직접 물어서 광견병을 옮기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어떤 너구리가 광견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너구리들을 보게 되면 가까이 하지 말고 만약 물릴 경우 즉시 소독을 하고 병원에 갈 것을 권장드립니다. 서울시에서는 너구리의 광견병 확산을 막기 위해 이를 치료하는 약을 넣은 미끼를 뿌린 적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너구리의 서식지가 파괴되며 도시로 내려오는 너구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구리들도 길고양이들과 서식 환경을 공유하기 시작했으며 사람에게도 가까이 접근해서 놀고 있을 정도로 인간의 손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구리는 귀여운 외모에 애교까지 많아 멀리하기 어렵지만 아직은 사람에게 길들여진 애완동물이 아닌 만큼 그들에게 서식지를 돌려주고 사람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상하게도 너구리를 구워 먹으면 관절염에 좋다는 헛소리를 듣고 불법으로 포획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동의보감에도 너구리가 관절염에 좋다든지 모신 효과가 있다든지 하는 말은 전혀 없으며 의사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 유언비어에 속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하나같이 친근하고 어찌 보면 귀엽기까지 한 동물들이지만 각자 자신만의 이유로 위험한 동물들을 알아봤는데요. 가까이 하는 것과 반대로 이번엔 또 위험하다고 해서 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영화 조스 때문에 백상아리가 무서운 바다괴물로 여겨져 많이 죽어나갔던 것을 보면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동물들은 각자의 생존 방식에 따라 적응해왔으며 어울린 적이 없었던 인간과 어울리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 한두 가지는 반드시 생겨나게 마련일 겁니다. 저희 또한 이런 점은 당연한 부분이니 부디 인간의 관점으로만 이들을 판단해 잡아 죽였던 오래전의 무지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할 것 같은데요. 인간과 야생동물은 단지 다를 뿐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숙한 자세를 보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사라져가는 야생동물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서식지 내에는 야생동물 보존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되는 야생동물들은 대부분 건물 충돌이나 쓰레기 섭취, 기름 오염 등 환경 훼손 때문이지만 사람들은 어미가 있는 어린 동물들이 버려진 것으로 오인해 구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야생동물의 부상 원인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동물의 세계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